베체트 병이라고 하면 흔히 많은 분들이 구강궤양이나 생식기궤양, 포도막염궤양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베체트 병의 핵심 원인은 혈관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체트 병은 혈관이 있는 모든 곳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전신혈관염이라고 할 수 있고, 만성 염증성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전신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질환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진단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베체트병은 다른 혈관염과도 구별되는 점이 있는데요. 보통 혈관염은 혈관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앙카라는 항체가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에 따라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베체트병은 혈관의 크기와 상관없이 동맥이든지 정맥이든지 모두 침범할 수가 있고, 한 사람에서도 여러 크기의 혈관에 동시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체트병도 이제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이고, 전신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단지 혈관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몸의 여러 조직, 특히 이제 점막에 잘 생길 수 있는 병이라는 점에서 다른 혈관염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강궤양은 거의 모든 환자가 겪는 증상인데요. 재발이 잦고 한 번에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생식기궤양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에는 음경이 나타날 수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외음부와 질에 발생할 수 있는데, 헤르페스 감염은 아닌지 감별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피부 증상으로는 결절성 홍반이 대표적인데, 결절성 홍반은 빨갛게 피부가 올라오면서 누르면 압통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주로 다리나 팔 부위에 나타날 수 있고, 그 외에도 가성 모낭염이나 여드름처럼 그런 피부 병변이 생길 수가 있고요. 눈 증상은 이제 포도막염이 유명한데, 눈이 자주 충혈되거나 통증이 생기고, 또 심한 경우에는 시력을 잃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결막염, 피로로 오인되기 쉽지만 재발이 잦거나 증상이 심하면 베체트병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베체트병에서 보이는 관절염의 특징은 류마티스 관절염과는 다르게 관절의 변형을 거의 일으키지는 않지만 류마티스 관절염과 동반이 될 수도 있고,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주로 무릎이나 발목 쪽, 하지 쪽에 관절 증상이 잘 나타나는 것이 특징일 것 같고, 또 신경계 증상으로 뉴로베쳇이라고 해서 뇌 쪽에도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회장 말단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궤양이 생기면서 베체트 장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혈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궤양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베체트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구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체트병은 사실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검사를 하는 이유는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류마티스 질환이나 다른 바이러스성 질환 등을 감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베체트병은 다른 자가면역 질환들처럼 환자마다 증상의 양상과 또 심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증상이 비슷한 질환과의 감별, 예를 들어서 구내염 같은 경우에는 루푸스와 감별을 또 필요로 하고, 관절염이나 관절통의 경우에는 또 류마티스 관절염과도 해야 될 수 있고, 포도막염 같은 경우에는 감기성 척추염이나 류마티스 질환과 또 감별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생식기 궤양 같은 경우에는 헤르페스 감염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과도 감별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과 감별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에는 임상 증상이 진단에 가장 중요한 클로이기 때문에 이런 임상 증상을 잘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을 잘 배제를 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체트병의 심한 정도나 또 환자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약제를 쓸 수가 있는데,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처음에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구내염에서는 콜킨을 쓴다든지, 먹는 약물로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포도막염이 심한 경우에도 또 생물학적 제제까지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안과 협진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